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정보통신 상식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 첫 번째 시간으로요. 2012년 2월 25일 시행된 문제를 가지고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인데요. 자, 1번에 신속성, 2번에 주관성, 3번에 대용량성, 4번에 범용성. 자, 여기 보시면 전부 좀 좋은 기계에 좀 알맞는 특성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기계 자체가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나타난 것이므로 주관성은 컴퓨터의 특징에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데이터의 구성 단위 중 한 개 이상의 논리 레코드가 모여 구성이 되며 일반적으로 물리 레코드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일까? 자, 여기 보시면 레코드 정보의 단위에서 가장 작은 것은 비트고요. 자, 비트 몇 개가 비트 8개를 모여서 이제 바이트라고 하죠. 그리고 1바이트가 어떤 데이터의 기본 단위가 될 수 있는데요. 자, 이때 워드 같은 경우는 CPU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그러한 단위입니다. 자, 레코드나 블록, 니블도 전부 그런 어떤 구성 단위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논리 레코드가 뭐예요? 여기 보면은 레코드라는 것은 워드가 이렇게 모여서 레코드가 되는데, 그런 레코드들을 논리적으로 논리 레코드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블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중앙처리 장치의 구성 중 연산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중앙처리 장치는요, 제어 컨트롤 유닛과, 그 다음에 ALU와, 그 다음에 이제 연산장치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ALU가 이제 연산장치죠.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연산장치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누산기와 가산기와 보수기라는 그런 어떤 연산장치는 있는데, 자, 3번에 보시면 부호기라는 2번에 연산장치는 없습니다. 따라서 3번의 답은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주기억 장치 중 오직 읽기만 하는 메모리, 그래서 이거를 read only memory, 그래서 롬이라고 합니다. 오직 읽기만 하는 메모리로 일반적으로 쓰기는 불가능하며 전원이 차단된 후에도 기억된 내용이 지워지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읽기만 한다, read only memory,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램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메모리가 몇 메가냐 할 때 그것을 우리는 램이라고 하고요. 자기 디스크나 하드 디스크는 보조 기억 장치에 대한 내용이고요. 질문은 주기억 장치라고 했고 읽기만 한다고 했으므로 4번의 답은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중 입력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여러분들 프린터 출력장치죠. 마우스 입력장치고요. 키보드 입력장치입니다. 스캐너 역시 입력장치고요. 따라서 입력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입니다. 다음 중 그래픽 관련 기법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그래픽 관련 기법. 자, 프레젠테이션 이것은 이제 발표용 프로그램들을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고요. 프레젠테이션 어플리케이션. 자, 드로잉. 자, 이것은 그래픽에 이제 그림을 그리다라는 뜻이고요. 페인팅, 색깔을 칠하다라는 얘기고, 리터칭, 다시 어떤 보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이제 그 이미지를 편집하는 것을 리터칭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6번에 지금 그래픽 관련 기법이 아닌 것은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7번입니다. 자, 프로그래밍 관련 용어 중 컴파일러를 사용하여 원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번역한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자, 프로그램 할 때 여러분들 그 영문과 비슷한 그러한 소스 코드 원시 프로그램, 그걸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영문과 비슷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원시 프로그램을 어떻게 줘야 되냐면 번역해 줘야 됩니다. 그때 컴파일러를 사용하여 원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번역한 프로그램을 뭐라고 하느냐? 여기에 보시면 원시 프로그램은 그 번역하기 전이고 목적 프로그램이 바로 번역한 프로그램인데 일반적으로 목적 프로그램 실행 아직 못하고요. 번역하지 못한 게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실행 가능한 코드로 컴파일을 한 번 더 하면 패스2로 하면 바뀌고요. 알고리즘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어떤 논리적인 구조를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디버깅은 그 에러를 고치는 것을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7번에 번역한 프로그램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2번 목적 프로그램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8번입니다. 운영체제의 스케줄링 방식 중, 자, shortest job first입니다. SJF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즉, 짧은 잡을 먼저 한다라는 겁니다. 자, 8번에 보시면 1번 도착한 순서대로 CPU를 사용한다. 이것은 first in, first service 또는 first come, first service, FIF 또는 FCFS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이번에는 각 작업들 간의 우선순위를 매겨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부터 실행한다. 이건 프라이어티 기법이고요. 3번에 작업 시간이 가장 짧은 작업을 먼저 실행한다. 이게 바로 shortest job first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이고요. 각 작업 간 일정 기간 동안에 CPU 사용권을 주고 다음 작업을 진행한다. 이것은 라운드 로빈 기법이라고 해서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shortest job first이므로 8번의 답은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입니다. 운영체제의 운영 방식 중 데이터 발생 또는 데이터에 대한 처리 요구가 있는 즉시 처리하여 응답해 주는 시스템을 뭐라고 하는가? 자, 1번 시분할 처리 시스템은 한 개의 CPU에 여러 개의 터미널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동시에 마치 서로 자기 혼자 컴퓨터를 차지하는 것처럼, 그래서 CPU 같은 경우 시간을 분할해서 그런 서비스를 할당해 주는 것을 시분할 처리 시스템이고요. 자, 분산 처리 시스템은 한 어떤 내용을 여러 지리적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컴퓨터들이 마치 하나의 시스템인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이 분산 처리 시스템이고요. 일괄 처리 시스템은 지금 막 어떤 건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았다가 세탁기에 빨래를 모았다가 처리하듯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일괄 처리고요. 일괄 처리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실시간 처리 시스템입니다. 즉 데이터 발생 즉시 데이터에 대한 처리가 요구가 있는 즉시 처리와 응답해 주는 시스템은 9번에 4번 실시간 처리 시스템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입니다. 다음 중 다중작업 운영체제가 아닌 것은, 자, 다중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여러 개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윈도우즈 같은 경우 대표적인 다중작업입니다. 즉 우리가 익스플로러를 열었다, 뭐 게임을 열었다,
한글을 열었다. 여러 가지 창을 대여섯 개 열어놔도 무리가 없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여러 가지 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운영체제가 윈도우즈가 대표적이고요. 유닉스, 리눅스도 마찬가지고요. 도스가 바로 다중작업 운영체제가 아닌 바로 그러한 운영체제입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입니다. 다음 중 유닉스 명령어 중 빈 디렉토리를 삭제하는 명령으로 올바른 것은? 자, 캣은 그 내용을 연결하는 그런 명령어, 킬은 어떤 프로세스를 없애는 그런 명령어. 자, pwd는 이제 디렉토리를 옮기는, 자, rmdir이 remove의 이니셜이 바로 rm입니다. 그래서 디렉토리를 삭제한다 했기 때문에 11번의 답은 4번 remove 디렉토리의 이니셜을 rmdir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유닉스의 기억장치 관리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자, 매핑, 스와핑, 페이징. 자, 이런 것은 유닉스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 자체의 매핑, 스와핑, 페이징이 전부 운영체제의 기억장치 관리 기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리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커팅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12번의 답은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윈도우즈의 바로가기 키, 단축키를 얘기하죠. 단축키 중 올바르지 않은 것. 자, 컨트롤 Z 실행 취소 맞고요. 컨트롤 A 전체 A가 all입니다. 전체 선택 맞고요. 컨트롤 X 붙여넣기. 컨트롤 X 붙여넣기는 V죠, V. 그래서 13번의 답은 3번이 틀린 거고요. 컨트롤 C 복사. 예, 맞는 얘기입니다. 13번의 답은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4번입니다. 다음 중 시스템에 추가로 주변 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내게 필요한 옵션, 이것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떤 윈도우즈를 다르게 하고자 할 때 한 내용이고요. 자, 새 하드웨어 추가, 시스템에 추가로 주변 기기를 설치하고자 한다. 그래서 딱 2번이 이 질문에 해당하는 답입니다. 새 하드웨어 추가, 도움말 및 지원, 프로그램 제거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하겠죠. 그래서 14번의 답은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5번입니다. 다음 중 유닉스 시스템의 구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커널, 쉘, 유틸리티 프로그램. 자, 유닉스는요, 커널과 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고요. 자, 커널은 이제 핵심 프로그램, 쉘은 어떤 명령어들의 어떤 집합. 자, 유틸리티 프로그램은 이제 말 그대로 유틸리티고요. 유닉스 시스템에서는 응용 프로그램은 자, 유틸리티라고 얘기하므로 자,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용어를 자, 틀린 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 바이러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6번에 보시면 미켈란젤로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바이러스의 종류고요. 트로이 목마. 자, 다 맞는데요. 알약은 컴퓨터 바이러스가 아니라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감지하는 어떤 상품이죠. 그래서 알약은 바로 백신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7번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자, 17번에 보시면 백신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것 맞고요. 2번 모든 자료를 한 번만 백업받아도 추가로 백업받을 필요는 없다? 예, 큰일 나죠. 그래서 17번에 2번 틀린 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3번 발신자가 불분명한 전자우편은 열어보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바이러스 백신은 항상 최신 버전으로 준비해 놓아야겠습니다.
17번의 답은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8번입니다. 다음 중 압축용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18번에 보시면 곰플레이어, R집, 윈집, 밤토리. 자, 여러분들 압축용 프로그램은요. R집, 윈집, 밤토리고요. 곰플레이어는 미디어 플레이어죠. 따라서 압축용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18번에 답은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다음 중 정보 보안의 보안 요건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인증, 무결성, 기밀성, 다 이거 그 보안, 그 정보 보안의 어떤 그 특징인데요, 조건인데요. 자, 수정, 이것은 그 정보 보안의 요건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0번입니다. 기업이나 조직 내부의 네트워크와 인터넷 간에 전송되는 정보를 선별하여 수용, 거부, 수정하는 능력을 가진 그 보안 시스템은 무엇인가? 자, 여기 보시면 기업이나 조직 내부의 네트워크와 인터넷 간에 전송되는 정보를 선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린 답을 뭐라 그러냐면 방화벽이라고 하고요. 방화벽은 어떤 그 외부와 내부 중간에 차단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이고요. 자, 백도어는 일종의 해킹 프로그램이죠. 근데 이제 백도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출구다, 이제 뒤에 있는 문이다, 이런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자, 일단은 해킹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고요. 자, 패킷은 그 데이터를 보낼 때 이 단위, 자, 제어판은 자, 윈도우즈 제어판이고요. 자, 20번의 답은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1번입니다. 자, 비행기, 선박, 자동차 등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공위성을 통하여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시스템, 이걸 뭐라고 한다? 예, GPS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1번의 답은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초고속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는 무엇인가? 자, 여기에 보시면 TV 서비스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TV 들어가는 게 여기 딱 하나 있네요. 그래서 22번에는 뭐 선택할 여지도 없이 2번이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예, 그 22번의 답은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디지털 컨텐츠. 자, 사용자가 비상업적으로 제한된 컨텐츠를 온라인에 배포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예, 한동안 이게 어떤 인터넷에서 어떤 압도적인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UCC, 이거는 뭐 제작해서 어떤 상 주는 그런 대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23번의 답은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입니다. 다음 중 멀티미디어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 멀티미디어의 특징, 자, 통합성, 자, 양방향성, 자, 비선형성. 자, 24번의 답, 아날로그화, 그게 아니라 거꾸로 뭐라고요? 디지털화가 멀티미디어의 특징이겠죠. 그래서 24번의 답은 4번을 틀린 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